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커스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출범한 미국, 영국, 호주의 새로운 안보동맹체입니다. 오커스 출범의 핵심은 단연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공개선언이었습니다. 호주는 2016년 프랑스와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오커스를 통해 미국, 영국의 지원을 받기로 하면서 프랑스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런 결정이 등에 칼을 꽂는 비열한 행위라며 격렬히 반발했는데요. 프랑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미국, 영국, 호주 3국은 첫 번째 오커스 동맹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조기 공급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 오커스의 한국과 첨단 군사기술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세계의 이목이 한국의 오커스 참여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9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당국자는 오커스의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는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 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커스는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을 추가 파트너들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과 AI,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오커스 추가 협력 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거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하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위상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것이고 현재 폭주하고 있는 K방산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도 현실화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려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근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올해 안에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해 중국과 러시아가 서방 국가의 단결에 대항해 더 굳게 결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서열 3위 자오러지가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혀 중국, 러시아, 북한의 삼각 군사협력이 더욱더 강하게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뜬금없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중국 시진핑과의 회담을 추진해 서방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와의 전방위적인 전략적 협력을 심화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반가운 마음을 전했지만 서방 국가들은 프라보워가 인도네시아 새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그만큼 후퇴할 것이라고 예견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돈도 안 내고 한국의 KF-21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발을 얹어놓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는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앞서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구매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심지어 2000톤급 잠수함 2척을 주문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까지 추진함으로써 한국은 물론 서방 국가들의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영국, 호주의 오커스 동맹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군사협력 강화로 신냉전 체제가 공고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9일 미 당국자의 입에서 오커스에 한국의 참여를 검토 중이라는 발언이 나오자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군사적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생각에 중국 등 주변국들이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1 그리고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필러2 등 2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필러1은 미국, 영국, 호주만 참여하는 파트너십이며 다른 국가로 확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커스 방침입니다. 하지만 미, 영, 호 3국은 필러2 분야에서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 확대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어떤 나라와 협력할 것인지 구체적인 국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는데 놀랍게도 이번에 오커스에 한국도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미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오커스의 첨단 국방기술 협력협정에 합류하도록 미국과 호주에 제안해야 한다고 영국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가 오커스 동맹을 맺은 것은 무엇보다 나날이 확장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니콜라스 세첸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해양 영역에서의 중국의 독단적 행동과 강압에 의해 미일 간 방위산업 협력이 한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모든 성명의 주요 주제는 3국 간 안보협력 제도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장기적으로 이런 전략을 발전시키려면 3국 간 방위협력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어느 한 국가,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이런 배경에서 미국은 최근 한국과 방위산업 협력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오커스 동맹에 한국의 참여를 고려하게 된 것인데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은 한국 방위산업의 역할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오커스 필러2 합류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이에 대한 중국의 견제도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미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오커스 필러2 참여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일본은 역사의 교훈을 체득해 군사안보 영역에서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더구나 한국도 최근 군사정찰 위성 2호기 발사에 성공해 한반도 및 이웃나라까지 전천후 촬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누구보다 중국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만일 한국이 오커스 필러2에 참가하게 된다면 중국은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미일 협력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일 간의 긴밀한 군사협력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일본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언제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며 문제가 생길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일본과는 공공의적을 상대하는 선에서 적당히 거리를 둬야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오커스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변국들의 이목이 쏠린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의 오커스 참여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주목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은 오커스 3국 공동기자회견에서 연내에 호주 군인들을 미국과 영국 해군 등에 배치 및 훈련하겠다, 미국 핵추진 잠수함의 호주 항구 방문을 확대하겠다, 2030년 초부터 호주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을 공언했습니다. 미국이 외국에 핵추진 기술을 제공한 사례는 1950년대 영국이 유일한 것일 정도로 미국은 외국의 핵추진 기술, 핵잠수함 수출에 극도로 예민합니다. 그런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방어할 천병으로 떠오른 호주를 위해서 미국은 호주의 핵잠수함 3척을 판매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으니 이것은 국제 핵확산 체제를 흔들 정도의 뉴스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인데요. 인구 2,600만 명의 호주가 보유한 군대는 5만 8천 명으로 미 해병대 또는 영국군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호주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신뢰성, 중국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인식, 귀중한 지리적 이점 등의 세 박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호주는 파이브 아이스의 일원이고 베트남전처럼 타국이 기피하는 전쟁에서도 미국 편에서 싸웠습니다. 더구나 호주는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력 거점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묘하게 대부분 중국 무기 체계에 사거리 밖에 있다는 장점에 있습니다. 사실 오커스라는 새로운 앵글로 동맹의 등장은 전통적 영미권이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였음을 뜻합니다. 오커스 출범 이튿날 미국과 호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공동성명에는 대만의 의미 있는 국제기구 참여 지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홍콩 민주화 탄압,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소수민족 박해, 티베트에 대한 인권 유린 등 한마디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한다면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점은 호주는 핵잠수함을 도입하는데 한국은 왜 안 되느냐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 당국자는 한국에도 호주처럼 핵잠수함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고 잘라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오커스 필러2 참여를 고려한다고 말한 것도 필러2는 핵기술 공유가 배제된 여타의 신기술 분야로 제한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은 우려하면서 한국의 첨단 기술 분야와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경쟁력과 소프트 파워는 활용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정치학자인 조엘 이브라는 오커스 이후 한국의 수중 핵 경쟁 동참 가능성을 언급하며 프랑스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 꼽은 바 있습니다. 프랑스는 핵잠수함의 자발적 공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은 2018년 프랑스의 핵잠수함 구매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프랑스는 호주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무산되어 새로운 잠재 고객을 물색 중인데 한국은 그 유력한 후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일 텐데요. 이 시점에 미국이 오커스 필러2의 한국의 참여를 고려 중이라는 발언이 나온 것이라 더욱더 이 발언이 주목받은 것입니다. 한편 한국도 오커스 참여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라 한국의 오커스 필러2 참여 협의에 속도가 날 전망인데요.
과연 한국이 미국, 영국, 호주의 삼각동맹과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협력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